김현지 학창 시절 사진, 추가 사진이 있는지. 어제 아침 최진영 TV에서 김현지의 학창 시절 사진을 대공개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H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또 인근에 있는 K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관련된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추가적인 사진이 있는 것인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워낙 어릴 때 사진이라서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입수한 사진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뇌부는 누구? 머리 숫자, 뇌자, 성남시의 머리와 머릿속에 든 뇌는 누구인지, 지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대장동 김만배, 남욱, 이동규 등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대장동 수뇌부다라고 지목한 자가 누구인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또 우리의 눈길을 확 휘어잡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른바 도원결의 사건. 유동규가 이재명과 내가 측근이다 라고 하면서 삼국지에 도원결의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번 판결문에 의형제 맺는 모임이 판결문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란 것은 설사가 아니고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판결문에 나온 대장동 사건 도원결의, 의형제 맺기, 누가 의형제로 모여서 모임을 했는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한복판에서 중국군 100명이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대한민국 국군이 철안문 광장에 도열해서 100명이 걸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 군복을 입은 100여 명이 도열해서 빨간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어떤 자들이 있는지 한번 샅샅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검찰이 살인을 당한 줄 알았더니만 알고 봤더니만 검찰이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검찰의 자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검찰의 자살 행위, 한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11월 8일 오늘은 아침에 기온이 그래도 온화합니다. 조금 하늘은 흐리지만 아침 기온 14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도 이하로 내려갔고 이번 주 월요일은 서울은 1도, 2도까지 갔을 만큼 쌀쌀했는데 주말에 조금 날씨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어제는 또 아침 방송 저희가 잘라서 올린 김현지의 학창시절 관련된 의혹 보도에 대해서 오늘 아침까지 42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열성 시청자 띵동님들의 성원의 힘인 것이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그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저희 카카오톡 최진영 TV VIP 방에서 어제 스타벅스 커피와 우리가 케이크 이벤트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최진영 TV 구독, 좋아요, 댓글과 함께 카카오톡에 최진영 TV VIP 방도 찾으셔서 많이 들어와 주시면은 거기에 미공개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충격, 김현지 학창시절 사진, 추가 사진이 있는가? 여러 사람이 있어서 옛날 사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사람이다 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현재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사람이 이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김현지로 추정되고 김현지로 추정되는 사람의 고등학교, 광주에 있는 K모 여자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으며 한 팔을 치켜들고 화이팅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진이 좀 작다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아리아님 판박이다 라는 말씀 해주시고요. 네, 우리 자전거님 중국 욱하면 처벌하는 법 만든다라고 하는데 관련되는 얘기도 제가 한번 해보도록 준비를 해뒀습니다. 사실 그녀가 알고 싶다. 그녀가 알고 싶죠. 김현지, 너는 누구냐? 김영희가 정치자금법, 뇌물죄 등으로 처벌될 위기에 이르니까 관련된 자들에게 알리바이를 조작하면서 위증교사했던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위증교사했던 사람들, 구속됐던 자들에게 김희읒, 지읒과 상의하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 내용이 검찰에 의해서 적발되었는데요. 그 자들 둘 중에 구속됐다가 지금 보석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하나는 이재명 정부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구속됐다가 풀려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지금 친명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서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권력남용,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이 김현지가 누구인가? 김현지가 국정감사에 끝내 불출석했습니다. 이 자들은 100% 나온다고 했더니 진짜 나온 줄 아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의 예측이 맞다니까요. 우리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개딸님들 제 말이 헛소리네 뭐네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제 말씀이 맞다는 내용이 하나하나 입증되는 것이죠.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이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원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경으로 멀리 있는 가까이 있으면 또 이 사람들 개인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초상권 침해니 할 수 있어서 짜잔 멀리 아마 그 제 나이 또래
제 나이 또래 연배에 있는 분들은 이런 흑백 사진 국민학교 졸업 앨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학교 앞에서 학교 정문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학교 교사 앞에서 가운데 선생님이 앉으시고 학교 선생님이 앉으시고 책상 걸상을 갖다 놓고 이때만 해도 저도 제 기억에 제 중학교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제일 커서 63번을 했습니다. 한 반에 60명씩 있었죠. 그래서 오전 수업, 오후 수업도 했는데 아마 광주에서도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명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니까 55명. 한 반에 55명 정도 있었죠. 요즘은 한 학년에 55명 될까 말까 한 학교도 하는데 이때는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 그 중에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인물이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김현지인 것으로 지금 사실상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관련되는 내용을 보면은 뭐 제가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게 1987년 졸업설이 있고 1986년 졸업설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졸업 앨범에도 86년 졸업 앨범과 함께 1987년 졸업 앨범 관련되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본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86년 졸업생인지 87년 졸업생인지 제가 딱 떨어지게 얘기하긴 어렵겠습니다만 그게 86년이건 87년이건 그 무렵에 광주에 있는 모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박쥐원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누구죠? 이제 이름도 좀 헷갈린다. 의원이 제기했던 주장과 거의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아주 그냥 확실합니다. 당당합니다. 확실한 게 아니고 당당해요. 사실 지금 현재 김현지가 누구냐라는 의혹이 벌어지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새 처제다, 화끈하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반 성남의회에서 벌어진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 김현지가 어떻게 화끈하게 플레이를 하는지 끄덩이 잠기고 옷 찢어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재명이는 소리 지르고 그걸로 둘 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별 달았잖아요. 그래서 화끈하다라고 해서 제초제다, 큰 망치, 오한마다 이런 별명이 있고 나아가 맨날 어딨나 싶어서 봤으면 화장실 가 있어서 왜? 담배 피우러 가서 골초다라는 그런 별명이 또 있다는 그런 풍문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전 국민들이 이렇게 김현지가 누구냐, 김현지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애지중지 김현지를 내놓을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대놓고 방탄을 합니다. 국정감사 운영위원회를 항상 가장 마지막 날 하시죠. 운영위원회 마지막 날도 결국 나오네 마네 뺑기 칠 하다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정부의 실세가 누구신지, 오히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이핵관, 이재명의 핵심 중에 핵심 관계자 김현지는 여의도에 콧방귀도 끼지 않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넘버1은 이재명, 넘버2가 강훈식 비서실장이라고 하는데, 혹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사이라고 하지만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제 의견은 이재명 위에 애지중지 김현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를 이번 국회를 통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인증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HJ 파크님, 광주가 대단합니다. 우리 날마다님, 다 범죄당. 네, 뭔지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개딸들 많이 들어옵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팝콘님은 주말에 아침에부터 와서 그러지 마시고 극장 가셔가지고 팝콘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롱스텅님, 예, 더불어 내란당입니까? 이런 얘기 있고요. 네. 네. 개딸들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최진영 TV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지중지 김현지, 국회가 이번만 있습니까? 다음에도 있고 또 그 다음에도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물론 뭐 그때까지 이재명 정부가 유지될지 어떨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국회의 출석 요구, 나아가 검찰이나 특검의 출석 요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사진 공감하십니까? 공감되시면 휴대폰 꺼내주셔가지고 바탕화면 2번 똑똑 두드려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최진정 TV를 쑥쑥 자라게 해주십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대장동 사건, 머리 숫자, 두뇌 뇌자. 대장동 사건의 수뇌부는 누구인가? 대장동 사건에서 지난 1심 판결이 있었죠. 유동규 본부장 징역 8년, 김만배 징역 8년, 그리고 남욱 변호사 징역 5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6년, 정민영 변호사 징역 4년. 남욱 변호사와 정민영 변호사는 제 후배라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유동규 본부장, 제가 진행하던 방송에서 첫 방송 출연을 했고, 아마 유동규 본부장 지금 유튜브 방송만 해도 지금 수십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죠. 같이 방송, 그리고 또 콘서트도 했던 정말 인연이 깊은 본부장님이신데, 검찰이 7년 구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려치기 징역 8년 선고했던 판결에 대해서 저도 유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1심 판결에 보면은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행위를 인정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의 책임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왜냐?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재판부에서는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김만배로부터 428억 분배 약정했던 내역, 이 또한 유동규와
김만배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재명한테 책임을 돌리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 이재명과 무관함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헛소리가 얼마나 헛소리인지 제가 지금부터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719쪽이나 됩니다. 이번 판결문이. 그런데 민주당 말대로 이 내용이 기소가 조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사건 자체를 취하라고 하면서 재판 중지법보다 더 강하게 공소 취소를 주장하죠. 왜냐? 증거 조작됐고 검찰이 공소 사실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판결이 긴 이유는 지난 10년간의 김만배와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의 정관계 유착 의혹이 그대로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하나 짚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업자들은 성남 이재명 재선을 도왔고,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을 시의회 의장까지 만들면서 그냥 했으면은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을 관련법에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설립하고, 그로 인해서 대장동 땅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까지 만들게 하는 그런 계획을 다 세운 내용이 세세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뭐라고 하죠? 방송에서 대장동은 단군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고 대장동 사업의 계획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대장동의 몸통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 진짜 대장동 사건 사업자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모 지침서를 만들기 전에 김만배가 판결을 보면 정진상, 김용 등을 성남에서 만나는 장면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공모 지침에 대장동 세력들이 요청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실제 그렇게 하면서 2014년 6월 이른바 도원결의 모임, 의형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누가 있었느냐?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최대 주주이자 이 사건의 실체적인 운영을 맡았던 김만배, 측근이라고 하면은 정진상과 김용 정도는 돼야지 했던 정진상과 김용, 그리고 유동규가 모여서 의형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결국 사건의 핵심적인 모임이 발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 머니투데이 기자로서 제가 그때도 제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맡았죠. 그 당시 2014년에 김만배가 대법원 기자단에 간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자단 대빵이었어요. 그래서 대법원 옆에 가면은 고급 한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협회장을 비롯한 그 우리 임원들, 변협 임원들과 대법원, 대검찰청 출신 일진 기자들 식사도 했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아무튼 그 무렵
김만배가 성남시장 이재명과 인터뷰를 했던 것도 아실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의형제 모임을 갖춘 다음에 공모 절차에서 다른 건설사를 배제하는 등 맞춤형 공모 지침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 경쟁이 필연적인 수용 방식에서 사실상 사업자를 내정하는 특혜를 받았다. 김만배 사실상 천화동인 성남의 뜰이 사실상 내정되고 성남의 뜰이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공모지침서에 다 미리 내정되는 그런 계획을 다 꾸몄던 것이죠. 그 대가로 유동규 씨가 428억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김만배로부터 428억 추징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됐던 것이죠. 그 당시 어떻게 돼 있느냐? 판결문을 보면은 대장동 사업의 개발 이익이 4천억 내지 5천억이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판결문 읽어주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업자들 사이에 녹취록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것은 4천억짜리 도둑질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51%의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만 받았고 50.1%다. 그런데 고작 7%에 불과한 나머지 김만배 마누라 그리고 김만배 당시 YTN 기자 배모 기자 저랑 친분도 있었죠. 1,000만 원 얻고 100억이 넘는 돈을 받아갔죠. 그러면서 나머지 4,900억 가량의 이익을 싹쓸이해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재판부는 어떻게 질타했느냐? 주민토지가 헐값에 수용돼 가지고 업자들이 비용을 절약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분양가 상한제 없어가지고 오히려 분양가는 굉장히 고가로 분양했죠. 비용은 최저 그리고 분양은 최대로 해서 이익을 극대화했던 것이죠. 민간업자들이. 거기에서 녹아났던 사람들이 대장동 주민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대장동 현지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데요 라면서 실무자들이 얘기를 했더니만 이재명이 야 대장동 원주민 몇 명이 돼? 제 기억에는 200명인가 밖에 안 돼. 쉽게 말하면 표로 하면은 200~300표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 인정사정 볼 거 없는 그분이 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재명은 무서운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에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피해는 토지 주민이 다 입고 부동산 이익 상승에 따른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싹쓸이 했던 것이죠. 그 이익을 왜 다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다. 왜 모르겠어. 미리 그렇게 다 계획을 했으니까. 결국 이 판결의 핵심 중에 핵심. 재판부는 유동규 본부장의 판결 양형 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수뇌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 사이에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유동규 본부장이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유동규 본부장의 책임이 무겁지만 수뇌부만큼 무거운 건 아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징역 8년이라고 하면은 수뇌부의 책임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우리 띵동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장기간에 걸쳐 금품 수수 등을 매개로 형성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부패범죄다. 지들이 그랬지. 뭐 부패가 하나도 없어?
이재명이 측근 중에 측근이란 자들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지들끼리 대놓고 강남에 있는 룸살롱에서 외상술 먹고 그러고 나면은